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도 구분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업무 개시 명령이란 초강수를 꺼내들며 많은 논란을 키워온 바 있는데요. 특히 이것은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시대착오적이란 얘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이런 목소리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을 비판하는 보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운운하고 법과 원칙을 운운하고 경제 회복을 운운하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지 않습니까? 당장 김진태 사태의 주범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를 잘못하고 엉뚱하게 끼워 맞추고 있단 겁니다. 잘못된 진단을 했으니 잘못된 해결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1차 노동시장, 그리고 고용 안정성과 임금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원하청, 정규직, 비정규직, 이들 사이의 격차로 보시면 되는데요. 서로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죠.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해결 방안으로 대중소기업 교섭력 차이 해소, 이를 포함한 각종 제도적 보완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1차 노동시장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차원을 넘어 산업, 업종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언급된 바 있고요.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보편적 소득지원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국민의힘 내부는 친윤, 비윤, 반윤 서로 싸움이나 하고 있죠. 대통령 또한 겉으로 센 척만 하고 있지 실제로 소심하고 겁이 많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의 리더십은 여러모로 연구 대상이란 겁니다. 애초에 의지만 있었다면 대선 이후 야당 지도부와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요. 국민의힘 지도부, 윤핵관들과는 아주 신나게 밥도 먹고 농담도 주고받고 맥주도 마시고 통화도 자주 하고 그러고 있다는 게 현실 아닙니까? 최근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인에게 이재명 인간 자체가 싫다, 이런 말을 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대변인실에선 신속하게 반박에 나섰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이례적인 보도 자료를 낸 걸 보면 오히려 전곡을 찔렀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윤석열의 리더십을 짝퉁으로 규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저렇게 소집단을 만들어서 우두머리 노릇하려는 사람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건 학교 선후배물이 좁은 검사 세계에서나 통했을 거란 거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다르게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일 수 있다는 지적이고요. 여당 사람들은 신나게 만나지만 야당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건 무섭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저렇게 겁 많고 소심한데 독선적이기까지 하니 국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명박근혜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독선적이면 집권 여당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있죠. 특히 가관인 건 바로 윤핵관이란 거고요. 그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잘 보이면 된다, 이런 모습만 보이는 게 현실이란 겁니다. 그리고 최근 집들이 밥값은 누가 내나, 여기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윤핵관 4인방 부부 동반 모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과 여당 지도부 만찬, 제대로 된 사진이 공개가 되지도 않았죠. 장소와 비용에 모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두 번의 만찬 비용 누가 냈는지 제대로 공개해야 된다. 여기에도 계속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상민 장관을 지킬 이유는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오늘 오후 4시에 여야가 모여서 논의하고 내일까지도 안 되면 원내대표끼리 정무적 결단으로 처리한다고 가닥을 잡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잠시 후 4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큰 기대가 안 된다는 반응이 많죠. 그리고 이상민 탄핵소추안이 나오면 예산 타협에 이르기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도대체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 국민의힘은 믿음이 안 간다, 이상민 지킬 이유가 없으면 먼저 선제 탄핵안을 내놓든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가만히 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당권 도전한다는 김기현 씨는 민주당의 서훈 구속 반발 소식을 두고 국민 죽음으로 내몬 정권 부역자들이다, 오히려 이렇게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권성동 씨는 아예 대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탁현민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지난 정부 그림자에 따가 대고 헛발질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참고로 최근 조국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일가족 수사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선고는 내년 2월 3일에 진행될 예정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 싶을 따름입니다. 게다가 차기 대선 주자라면서 한동훈 얘기가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놀고들 있고요. 오늘 MBC 스트레이트 8시 반에 마약 관련 부검을 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검사 관련한 단독 보도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단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어느 순간 얘기가 사라졌지만 마약과의 전쟁 대놓고 실컷 언플했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 장관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 대권 주자가 어쩌고 저쩌요? 게다가 김건희 파일에 대해서 MBC가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소식은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